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이 자석도 이건 시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이고 야외에서 계속 이렇게 아주 보기가 좋으시죠?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천막적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천일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사중에 의해 희생당하신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수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2창당 정신에 걸맞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 정당, 현장 당원의 의사가 바로바로 정당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면모를 일치해서 총선에서 좌파 정당에 맞설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센터에서의 최고위원회의 시작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민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민생 정치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보국강병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보국강병을 위한 보국적 가치 구현의 양력을 총 지켜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단시간 내 세계에 자랑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을 두고 우리의 경제 기적을 배우겠다는 나라가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역사를 배우겠다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발전은 차지하고 민주주의만으로 국가 건설이 되는 일이라면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는 벌써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촛불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촛불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인민의 힘으로 밀어붙여 헌정 분당 상태를 이야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속성인 합법성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쿠데타 정신에 불과한 것으로 쿠데타 정신 불과한 것을 수출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에서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재촉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2의 박정희 혁명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2의 박정희 혁명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국 강병의 나라를 물려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좌파 네티즌들이 우파 유튜브 방송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몰려와 영상에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는 댓글을 남기고 유튜브 인기 영상 순위에서 우파 영상을 끌어내리는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여론 호도와 조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커뮤니티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재인 비판성 게시물은 통제하고 주요 이슈에는 몰려다니면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면하는 의견을 거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국내 다수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좌파 성향 친문 네티즌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권이 펴는 정책들에 찬양 일색의 게시물만 올라오고 간혹 올라오는 비판글은 운영진에 의해 즉각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좌파의 성진 여기에도 자유우파 저항운동이 들판의 불꽃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수 약 280명인 맘카페인 맘소울리 카페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진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할는지 모르지만 이제야말로 자유우파 온라인 여론전쟁, 온라인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30대, 40대 여성들이 모인 카페에서 탈문재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촛불 쿠데타의 촛불처럼 이제 자유민주화 혁명은 들판의 불꽃처럼 거침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우파 게시인들을 적폐로 몰았으나 지금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영역 분야에서 자유우파의 강고한 전사들이 좌파들의 이념전에 싸울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 민주화 혁명의 본산지이자 전처기지로서 역사와 이 시대에 부여한 엄중한 소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북한에 대한 밀착 의혹 관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카이 한국우주센터에 대한 장악인데 그 한국우주센터에서 사용하는 재료, 부품 재료가 북한에 공급됐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항공우주센터에 대한 장악을 했는가? 아마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주산업 관련된 한국의 우주산업과 북한의 북핵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정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단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된다. 그런 위협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속속 밝혀지는 것이 항공의 우주산업의 부품이 북한의 미사일 혹은 북한의 무기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 독가스에 대한 이 해독제, 치료제를 수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왜 청와대만 그런 부분을 수입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독가스 재료가 일본의 독가스 재료가 북한에 공급됐다. 그것도 한국을 통해서 공급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각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또한 그 미국 정부나 일본의 아베 정부도 북한 관련 대한민국의 제품 혹은 원료, 원자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관련해서 공급된 것이 있는지 이제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그러한 의혹에 조금이라도 개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적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국의 재료 혹은 부품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에
관련된 부분 혹은 독가스에 관련된 부분에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그것은 반헌법적,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KBS가 이 국영방송,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약 국민들의 2,500원 수수료를 통해서 6,500억 정도, KBS 전체 예산의 한 반 정도가 국민의 수수료로서 채워주고 있는데, 이 국민의 수수료 채우고 있는 공영방송을 청와대가 장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공영방송이 청와대가 마음대로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KBS의 17명에 대한 집단 무더기 징계 부분입니다. 본인들 소위 말하는 언노련,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에 반대되는 그러한 노조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 조치했다는 것은 이제는 민주노총이 드러내놓고 KBS를 장악하고 KBS 내에 민주노총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반폭거, 소위 말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울이라는 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 일을 들추면서 미국의 압제비다, 간첩이다, 이런 너무 맹랑한 얘기를 하고, 심지어 국립묘지에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KBS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국민들은 사실 마음이 찹찹합니다. 만약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못하고 국민에게 한쪽의 이념을 전달하는 방송으로 추락한다면 KBS에 대한 수신료 문제도 우리는 전면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정부든지 간에 정책에 있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만약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경제 참사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그 정책을 걷어들이는 것 또한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안 되는 정책,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전 세계에 이용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신케인즈 이론이라는 논법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 소주성 정책,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환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다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있다. 시장에서 거부한 정책을 빨리 굳어들이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침탈하고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사회적 정책이다, 경제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바로 사회주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그들은 사람 중심 세상을 만든다, 사람이 먼저다, 이러한 논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을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 같이 못 살더라도 같이 못 살자, 같이 나눠 먹자,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어에 있어서 좌파들의
국민을 속이는 용어에 있어서 대단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길이다. 많은 곳에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10일 날 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이번 일본의 정제 보복에 대한 대처를 강구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문재인식 대일 관계에 국민들은 잠시 그들의 노림수에 속아서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오만함이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정책이 우리가 더더욱 더 강하게 붙었을 때 일본이 더 영향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의 실패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또 국가들 간의 외교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한 나라에 있는 일본과 이런 식으로 관계 악화를 가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나 현재 혹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입장들 표현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일본의 이 한국과의 소통의 끈이 다 끊쳐진 상태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이해찬이라는 자가 그 의총 자리에서 X표를 하면서 말을 저지하고 있는 이런 참 묻지 못할 코미디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의 민주화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러한 외교 망신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역겨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품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품격, 국민의 자존심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